안 잡혀. 재촉이라도 하는 것 마냥 휴대폰을 뚫어져라 쳐다봤지만 전화가 울리는 대신 늦은 밤 흘러만 가는 시간 때문에 한숨만 나왔다. 대리비를 5만 원까지 올렸는데도 기사님이 잡히지 않는다는 건 오늘은 그냥 차에서 자라는 개시인가 싶을 지경이었다. 거나하게 취해서 조수석에 뻗어있는 남편, 또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신나게 소맥을 말아주던 남편 친구들은 대리가 잡히지 않는 이 시점에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나마 덜 취한 내가 이 참담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었다. 기분 좋게 마신 술이 지끈대는 머리를 두드리고 있던 차에 어디선가 웬 남자 하나가 내게 다가왔다. 혹시 대리 필요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작은 키에 순박한 인상을 한 것이 대리기사 이미지와는 달라서 약간 당황스러웠지만 난 절박함 때문인지 반사적으로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상당히 먼 거리였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던 남자는 곧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4만 원에 가드릴게요. 어떠세요? 난 잠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다짜고짜 다가와서 대리를 해주겠다는 것이 못 믿었긴 했지만 인상이 나쁘지 않았고 체격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나도 살짝 취하긴 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할 가능성은 희박했고 무엇보다 짜증나는 이 상황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내비의 집 주소를 입력하고 뒷좌석에 오르니 남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하기 시작했다. 유쾌한 그를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난 평소답지 않게 남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상이 되게 선하시고 밝아 보이세요. 시간도 늦었는데 힘든 건 아니신지.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게들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늦게까지 일하면 힘이야 당연히 드는 건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요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참 밝은 사람인 것 같았다. 피로에 절어있고 세상에 물든 사람들만 보다 밝은 인상의 그를 보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남자의 말에 난 호기심을 빛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예전에 말이죠. 막 세상이 싫고 일하는 게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다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겠어요. 매일같이 낯빛이 아주 썩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랄까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 요령을 알게 된 거예요. 악착같이 돈 번다고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죽으라 꾸미고 고해한다고 좋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은 살아간다는 게 참 재밌고 행복해요. 남자의 말을 머릿속으로 이해하긴 쉬웠지만 행동으로 행하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결이라 하긴 어려웠다. 단지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듯한 그에게 살짝은 힘을 얻은 듯해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남자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전부 집어 던진 거죠. 잘 가던 직장도 때려치고 가족이랑 연 끊고 또 애인, 친구 할 것 없이 전부 싹 다 버린 거예요. 책임질 거, 신경 쓸 거 전부 버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버는 대로만 쓰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면 신경 쓸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하면서도 즐거운 거죠. 조금 이상한 이야기였다. 건강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슬쩍 앞좌석을 보았다. 남편은 완전히 잠이 든 듯 미동도 없었다. 불안한 와중에 남자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뭐든 내키는 대로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진상 손님이요? 감옥 가면 그만이라 마인드로 그냥 확 들이받고 말지. 안 그래요? 얼마나 행복해요? 룸미러로 슬쩍 보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고 즐거워 보였지만 즐거운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다. 순간 남자는 룸미러를 통해 날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가진 거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까 마음도 편하고 미련도 없어요. 까짓거 죽어도 그만이라 이거죠. 이게 좋은 이유는요, 무슨 짓이든 아무 걱정 없이 다 할 수 있단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대로 차를 어디 외진데로 끌고 가서 두 분을 죽인다던가, 아니면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갑자기 정면으로 돌진한다던가. 그는 미소를 띄운 채 룸미러를 통해 계속해서 내 얼굴을 살폈다. 지금 이 남자는 농담하는 거겠지? 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운전하면서도 휴대폰 꺼내는 거 다 보입니다. 휴대폰 불빛이 번쩍번쩍하네 아주. 휴대폰 집어넣으세요. 지금 저랑 얘기 중이잖아요. 제가 상처받아서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얌전히 내려놓으세요. 난 아무런 소리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을 봤지만 여전히 움직임이 없다. 남자는 그런 내 표정이 우스운지 작게 크크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남편분 깬다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운전대는 제가 잡았잖아요. 천성력으로 나무에 때려 박을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안 했잖아요. 남편도 있으시고 또 가족도 있으실 거고 소중한 가족이랑 미래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어느새 차는 속도를 높이고 있었고 내비게이션의 안내 대신 산길로 내달리고 있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전방 300m 앞에서 유턴입니다. 경로를 벗어나 재탐색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하지만 무사히 뛰어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남편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다. 눈앞이 뿌옇게 변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아내고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왜 그러시는데요? 돈 필요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돈 필요 없어요. 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거죠.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참 제가 웃기게도 이런 거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놀리는 재미? 겁주는 재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에 눈물 그렁그렁해서 겁먹는 것도 재밌고, 여기 제 옆에 남편분은 자는 척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것도 재밌고. 아이씨, 깨셨으면 연기하지 말고 눈 뜨세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뜨고는 걱정스럽게 날 돌아보았다. 남편은 강한 어조로 옆자리의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만 내려주고 차랑 지갑 다 가져가. 안전하게 내려주기만 하면 신고 안 할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자. 남자는 크게 웃으며 세차게 고개를 저어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전 강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전 돈이고 차고 다 필요 없는데요?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즐기는 게 좋다니까요. 당신이 살아나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는 꼴이라든가 뭐 그런 거요. 무슨 생각하는지는 뻔하거든요. 혹여나 제게 덤벼들어서 몸싸움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힘이야 제가 한참 딸리겠지만 제 주머니에 쓸만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싸우면 이기지 못하겠죠. 대신 이 약물고 눈만 노려서 막 쑤실 거예요. 하나 쑤셔 놓으면 남은 하나 쑤시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둘 다 쑤셔버리면 아내분도 못 지키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아내분 비명만 들리면 얼마나 서럽고 화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위협적으로 덤비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얌전히 계세요. 얌전히만 계시면 뭐 설마 별일이 있겠어요? 남편은 이를 악물었지만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난 두려움 때문에 그저 덜덜 떨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고 다치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우리 놓아줄 건데? 남편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그냥 저랑 게임 하나 하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분 다 소리 지르지도 마시고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또 절대 움직이셔도 안 되고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5분간 말도 안 하고 또 움직이지도 않으면 제가 지는 거고요. 알아들으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대답도 하기 전 시작된 게임에 나와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는 움직임을 멈췄다. 쉬운 조건이었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잠시간 조용히 운전하던 남자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더니 갑자기 라이트를 꺼버렸다. 늦은 밤 산길 도로에서 불빛 없이 운전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았다. 혹여나 핸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돌린다면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게 분명했다. 비명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앞을 보니 남편 역시 불안한 듯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동안 어둠 속을 고개를 부리는 듯 운전하던 남자는 나와 남편을 슬쩍 돌아보며 한 번씩 웃어대더니 천천히 핸들에서 양손을 놓았다. 이 미친 새끼야! 남편은 더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다급하게 핸들을 잡아채려 했다. 제가 이겼네요. 하지만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남편이 소리치는 그 순간 핸들을 잡고는 다시금 라이터를 켰다. 우리가 졌다. 이제 죽는 것일까?
나와 남편은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재밌었습니다. 저랑 게임해 주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의외의 말에 우린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했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저랑 게임하자고. 이기면 풀어주겠네. 지면 죽이겠네. 뭐 이딴 얘기 안 했잖아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일만 남았네요. 도착할 때까지 얌전히 계세요. 막 욕하고 그러시면 저도 진짜 화낼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의 끝으로 말릴 새도 없이 블랙박스를 조작해서는 영상을 모두 포맷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얌전히 차를 몰아서 우리 집 앞으로 몰고 갔다. 4만 원입니다. 이 미친 새끼야. 마침내 차가 서자 남편은 남자의 멱살을 잡아채며 욕설을 뱉어냈다. 아 뭐야. 조심하셔야죠. 아까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손찌검하면 저도 안 참아요. 제가 이기지 못해도 무조건 눈 한두 개는 파놓겠다니까요. 난 다급히 남편을 말리고는 남자에게 소리쳤다.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이상하죠? 제가 한 짓이 신고당할 정도로 악랄하진 않을 건데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고하겠다. 후회하게 될 거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전 아직 여기 멀쩡히 서 있네요. 왜일 것 같아요? 생글거렸던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당신들의 얼굴 똑똑히 기억했거든. 어디 사는지도. 지금까지야 딱히 악의는 없는데 날 건들기 시작하면 그땐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어. 당신들 아이도 낳을 거고 가족들도 있잖아.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한테 불똥 튀면 안 되잖아.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그냥 액땜했다 치고 잊어버리고 살든가, 답 없는 미친놈을 적으로 만들어서 평생을 덜덜 떨면서 살든가. 그거 알아? 진짜 무서운 건 가진 것들이 많은 나쁜 놈이 아니야. 가진 거 하나 없이 악의만 가득 찬 놈이지. 나와 남편을 죽일 듯 한동안 노려보던 남자는 이내 표정을 풀고는 다시금 밝은 얼굴로 말을 이었다. 손님, 4만 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원짜리 지폐 넉 장을 건네자 남자는 기쁘게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다시 볼 일 없겠네요. 몸 조심하시고요. 남자는 그 말의 끝으로 천천히 멀어져갔다. 여보,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사 가자.